안녕하세요. 허영구입니다. 네. 자, 즉시 로딩 또는 조기 로딩을 위한 100% 성공을 위한 심리법, 그리고 보철 노하우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몇 가지 이제 그 ALX 임플란트, ALX IT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즉시 로딩한 케이스를 몇 개 보여드렸는데, 오늘도 몇 개의 케이스를 가지고 스타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36번, 37번에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 36번에 발치하고 이미디어 플레이스먼트를 하고, 이제 37번까지 해가지고 식립을 한 후에 일주일 후에 파이널 2 유닛 브릿지를 가지고 이미디어 로딩한 케이스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ALX IT 5.5 직경 5.5에 6mm 숏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발치 후에 직접 식립을 하고 일주일 후에 로딩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시면 저렇게 발치하고 바로 신고 바로 스캔하고 로딩을 이제 바로 파이널 템포라리도 아니고 파이널로 가지고 로딩을 이제 했다 그러면은, 이런 걸 보시면은 굉장히 너무 과격하고 좀 이제 너무 급하고 너무 무책임하게 로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거예요. 충분히 기다렸다가 소프트티슈 힐링도 보고 이제 성공하는 것도 보고 그렇게 로딩을 해야지, 소프트티슈 힐링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로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 프랙티스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너무 이제 위험하게 로딩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미디어 로딩이나 조기 로딩이나 이제 컨벤셔널 로딩이나 이 룰을 잘 지키게 되면은 성공하는 데는 다 똑같다. 결과적으로는 보너스라든지 여러 가지 모든 면에서 성공과 실패에 차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 크라운이나 브릿지를 가지고 로딩하는 거와 파이널 브릿지를 가지고 로딩하는 거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고 너무 앞서가는 걸까요? 일단 케이스를 계속 보여드리고, 요거에 대한 롱텀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36, 7번이고요. 네, 바로 수술 장면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36번은 발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가이드가 미리 발치하기 전에, 당일날 발치하기 전에 만들어지고, 발치와 동시에 바로 가이드를 이용해서, 특히 하악 구치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가 있는 게 좋죠. 아무래도 이제 짧은 임플란트를 너브에 가깝게 심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이드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의 수술 속도는 상당히 다르고요. 저기 보시면 이 물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게이션 홀이 저렇게 있어서 충분한 물이 들어가는 거를 볼 수 있는데요. 저게 가이드, 특히 바로 가이드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되고, 특히 이제 정밀한 그런 드릴링,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발치를 하고 나서 이게 이제 5.5mm 탭을 이용해서, 맥시 탭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저때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이 스레드가 굉장히 이게 넓은 임플란트가 들어갈 때는, 이제 짧은 구멍에 들어갈 때는 바로 치핑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제 돌게 되거든요. 보시면은 처음에 딱 집어넣을 때 이제 돌리면은 얘가 이렇게 돌거나, 이렇게 돌거나, 아니면 이게 못 들어가서 치핑이 일어나거나,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경험하실 때, 심으실 때 경험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스레드가 넓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게
들어가려면은 뭔가 위에서 버티컬 포스를 이렇게 눌러줘야지만 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버티컬 포스를 주지 않고 그냥 갖다 대면 얘는 돌죠? 그러면서 이제 치고 들어가는데, 위에 본이 얇기 때문에 치고 들어가면서 위에 있는 본을 이렇게 탁 취핑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이제 옆으로 돌면서 이렇게 삐끗삐끗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딱 경험하면, 이런 임플란트를 어떻게 심나, 이러실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듯이, 이런 임플란트를 식립하거나, 이제 셀프 태핑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탭을 이용하실 때, 프리 태핑을 이용하실 때, 이제 방향을 딱 잡고, 그 다음에 그 둘링한 홀에 갖다 대고 방향을 잡은 다음에, 근데 이게 위에서 세게 누르면서요, 힘있게 잡고, 세게 누르면서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잡고 돌리면서 쭉 이렇게 밀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한 1, 2mm 들어갈 때, 적어도 한 2, 3mm 들어갈 때 이게 밀어주면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방향을 잡고 처음에 이제 이쪽으로 많이 디스탈하고 치우치니까 약간 디스탈에서 시작해가 들어오면서 방향을 잡고 저렇게 위에서 눌러주는 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특히 또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버티컬 포스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밑으로 이제 눌러주는 힘이, 안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힘을 받으면서 이제 본에 이제 큰 압박도 가해질 수도 있고 트라우마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원하는 깊이까지 넣은 다음에 임플란트는 저렇게 쉽게 손으로 집어넣고 마지막 타이트닝 을 하고요. 원하는 깊이까지 타이팅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렇고 나서 이제 그거와 평행하게, 그러면 이제 왜 지금 가이드를 안 쓰고 저걸 쓰느냐, 이제 그런데 일단 저렇게 드릴 자체가 처음에 가이드를 드링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지 않고 약간 버칼 쪽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경우인데요. 가이드를 한번 드릴링하고서 딱 봅니다. 봤을 때, 이 드릴링 포인트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거나, 실제로 이제 본이 아주 얇을 때는, 여기 0.1mm만 이쪽으로 치우쳐도 그 드릴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렇게 이 버칼 쪽이 없는 우리가 날카로운 본을 가지고 있는 저런 경우는 자세히 보셔야 되죠. 그리고 둘링을 한번 하고 이니셜 둘링을 보고서 그 다음에 내가 이 가이드를 쓸지 안 쓸지를 이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죠. 지금은 저기는 버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지금 둘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가이드를 쓰고 들어갔다가는 버칼 쪽으로 굉장히 많이 치우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인위적으로 가이드를 제거하고 원하는 깊이의 드릴을 이용해서 저렇게 드릴링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버칼 쪽으로 계속 치우치면서 버칼 본이 약하고 계속 치우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링구아 쪽으로 밀면서 탭도 마찬가지죠. 링구아 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탭을 해주고 계속 그런 이제 어느 쪽으로 힘을 가하면서 임플란트를 심을지 탭을 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시게 되죠. 임플란트 마찬가지, 분명히 버칼 쪽으로 밀릴 것이다. 그러니까 링구아 쪽에 힘을 주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예요. 7번 쪽은 내가 탭을 했다 하더라도 손이 이제 잘 닿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핸드피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제가 이 ALX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둘링은 좀 깊게 하고 원하는 깊이만큼 탭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임플란트로 그 깊이만큼 집어넣게 되면 40뉴턴을 반드시 얻는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이상으로 더 깊이 넣으려고 할 때 이제 토크가 좀 세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또 다시 버티컬 포스를 가하면서 이제 원하는 깊이까지 집어넣는데 토크가 뭐 50, 60, 70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냥 괜찮고요. 계속해 들어가면서
원하는 깊이가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리턴을 시켜주고 40뉴트로 잠궈주는 거. 요게 저희의 프로토콜이에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를 가장 줄이는 방법. 제목이 100% 성공하는 즉시 로딩 수술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디펙트에다가 뭐든지 채워주는데 여기서 뭐 네오본 처음에는 이제 자가본이 제일 좋고 아니면은 동종골. 근데 볼륨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뭐 이종골이나 아니면은 합성골을 이제 섞어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이제 본을 이렇게 채워놓으시면 되는 거고, 조금 이제 지금 7번 쪽에 보컬 쪽에 좀 노출이 약간 됐거든요. 그럼 그건 좀 더 깊이 더 식립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 후에 그라프트를 할 거냐, 이런 결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 빌드업을 노출을 시킨 다음에 약간 오버 빌드업하게 본을 채워놨는데, 저게 이제 티슈 레벨 임플란트는 거기에 빌드업 하는 게 굉장히 쉽죠. 네. 그런 식으로 오버 빌드업을 시켜놓고, 뭐 이제 가벼운 멤브레인 한 장, 이제 저렇게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위에다 이게 살짝 덮어주는 정도의 그런 방법을 저는 많이 씁니다. 뭐 완벽하게 뭐 이제 하지는 않고요. 제가 실력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완벽하게 하지는 않고 주로 이제 오버 빌드업을 시켜서 나중에 뭐 4개월 후에 열어보면은 뭐 이렇게 한 1, 2mm 좀 내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고려해서 조금 더 3, 4mm 오버 빌드업을 이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힐링을 연결하고 덮어주는 트랜스뮤코잘 GBR을 하게 됩니다. 저기 좀 너덜너덜한 이제 소프티슈가 있어서 저거는 아마 힐링이 되면서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있는 저 소프티슈가 잘 붙을지 안 붙을지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붙이보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은 조금 우리가 뭐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니까 저렇게 적당하게 슈터를 해주게 되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한 번에 수술을 끝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조금 힐링이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은 어쨌든 뭐 텐션 프리한 그런 슈처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애니책을 반드시 체크한다. 아까 40뉴턴 얻었고 애니책을 체크하죠. 좀 76 이렇게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체크해야 돼 82, 저게 82. 이게 숫자가 왔다 갔다 튈 때는 여러 번 체크하면 비슷하게 나오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수치죠. 예. 이렇게 수술을 이제 끝냈습니다. 우리가 애니책을 쓸 때 뭐 각도를 맞춰야 되고 뭐 높이도 맞춰야 되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뭐 어떤 이제 절대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이것이 올라가는 텐던시를 보이냐 내려가는 텐던시를 보이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내가 어떤 각도였는지 처음에 뭐 기록을 안 해면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아까 저런 경우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어디로 내가 어떤 각도로 들어가야 되는지 그냥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항상 그 위치로 가게 된다. 그럼 그 위치에서의 저런 애니책 밸류를 적어 놓으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디펙트가 좀 심하게 있고요. 그러나 디스탈 쪽에 조금 이제 노출이 됐죠. 이걸 노출 안 시킬 때 좀 더 깊게 심을 수도 있지만, 이 주변의 이 본의 형태를 봐서 이게 컨테인드 디펙트인지 아니면 뭐 노월 디펙트인지 뭐 이런 걸 봐면서 여기에는 본을 채우면 그냥 적절하게 여기는 뼈가 무조건 되겠다 하는 그 레벨이 있습니다. 그 레벨까지 심어주시면 되는 거고, 이 보컬 쪽을 보게 되면 여기도 약간 노출시켰지 않습니까? 뭐 밑에 신경도 있고 조금 신경이 좀 쓰이죠. 쓰이다 보니까 너무 깊게 심을 수는 없고 이렇게 약간 노출을 시킨 다음에
그냥 여기 싸잡아가지고 다 여기에 그래프트를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오버 빌드업의 개념으로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는 뼈가 안 돼도 돼.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높게 저는 이제 뼈 이식을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같이 주로 콜라겐 멤브레인을 하고 이제 슈트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잘 안 낫게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요 그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 이런 부분에 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라프트가 들어가게 되면, 아티피셜 본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힐링이 소프트 힐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뭐 깔끔하게 이렇게 슈처된 그런 부분도 그 인시전된 부분도 아니고, 발치와의 이제 뭐 이렇게 뭐 너덜너덜한 그런 소프트 티슈가 달라붙어야 되는 경우에 그 부분이 이렇게 좀 힐링이 안 되고 이제 좀 노출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래서 뭐 그런 거 저런 거 다 고려하시면서 처음에는 이제 힐링을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임프레션을 체득해도 되는 거니까, 뭐 그건 왜 꼭 그때 지금 이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힐링을 기다렸다가 하시는 것도 좋은 거죠. 어쨌든 이제 임플란트만을 봤을 때는 뭐 바로 스캔해서 바로 로딩하는 거가 부담스럽지 않은 이제 요즘에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엑스레이가 항상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 뭐 이렇게 뭐 휘어져 보이고 막 이렇게 끊어져 보이고 막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게 ALX 임플란트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뭐 다른 거는 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는데 왜 쟤는 왜 저래? 뭐 그게 ALX 임플란트. 딱 보면 저건 ALX야. 요즘에 맨날 임플란트 종류가 뭐야? 그거 물어보잖아요. 딱 보면 저건 ALX네. 이렇게 나오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임플란트 이렇게 신고, 여기서 보시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엔코드 스캔 바디에서 이제 뭐 높이를 뭐 2mm, 3mm, 3mm 이게 내부에 지금 나와 있는 이제 스캔 바디거든요. 요거를 선생님들 구매를 하시면 이게 투피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옥타로 되어져 있고, 보통 이게 4mm 하나,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계시면 이게 티슈 레벨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깊게 마디를 넣는다 해도 뭐 4mm 이상은 이제 하지 마라. 넣지 말고, 이제 2mm에서, 진지발 마진에서부터 2mm에서 4mm 하방에, 임플란트의 마진을 위치시켜라. 이제 이렇게, 부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가 스캔 바디나 하나만 필요해. 그러면 4mm, 커프를 사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직경도 뭐 큰 거 쓰지 마시고 뭐 5.2 정도, 5.4 정도 하나만, 5.8이네요. 5.8 이런 거를 좀 사용하시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기 4.5라고 한 거는 여기 길이를 말합니다. 여기 4mm가 지금 4.5로 적혀 있는 거고, 여기 5.8은 직경을 말합니다. 일주일 후에 뭐 아까 여기 좀 너덜거리던 이쪽에 소프티슈가 이렇게 좀 떨어져 나간, 제 이제 실력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지만, 이쪽에 뭐 노출되어져야 되는 이 부분은 노출이 안 되고 뭐 잘 힐링이 됐습니다. 이거 일주일 후의 모습이고요. 스티치가 아직 다 안 돼 있는, 아웃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보천물은 이미 파이널 완성돼 있고요. 완성돼 있고, 이제 레디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스캔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뭐 임프레션 해가지고 모델을 만들거나 절대 그러지도 않고, 디지털 모델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냥 파이널, 크라운, 브릿지 만들어서 믿고 만들어 오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세팅을 시킨 거죠. 바로 세팅을. 뭐 소프티슈가 완전히 힐링이 되어진 않았지만 일주일 후의 모습인 것이고, 뭐 자연스럽게 힐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교합을 정밀하게 맞춰주고, 제가 말씀드렸죠. 교합은 7번은 꽉 물었을 때 심스탁이 이게 빠질 정도로 만들어라. 7번은 6번은
라이트 바이트 시에는 심스탁이 빠지고, 그 다음에 헤비 바이트 시에는 심스탁이 약간 물리는 정도가 6번이 되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 7번은 유일하게 조금 바이트를 약간 낮추는 식으로. 왜냐면 7번이 가장 힘이 많이 가야죠. 세게 이제 바이트를 하게 되면 7번에 가장 큰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7번의 오버로드를 막기 위해서 7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상하인 경우는 하악이 1옵션이 되진 않으니까 더 좋고요. 하악인 경우에 7번이 약간 1옵션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가지고 큰 문제는 안 되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에 파이널 보철물이 끝났다는 말씀이고요. 2개월 후에 환자가 내원했을 때, 한 이 정도의 소프티슈 힐링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믿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질코니아 그 서피스가 워낙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높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소프티슈 힐링이 너무 좋고, 그 다음에 플렉이 끼지 않고, 티타늄에 비교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은 이 마진을 서브로 집어넣어서 질코니아에 의한 크라운이 에버전스 프로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소프티슈가 아무리 이렇게 콜랩스 되거나 릴랩스 이렇게 리세션이 된다 해도 큰 문제 없도록 그 정도의 서브 진입할 마진을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2개월 후의 모습인데,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제가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나중에, 이런 케이스들은 계속 제가 가지고 팔로우업을 하면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제 7번인데요. 7번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한 6mm, 6, 7mm 이렇게 남아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하고, 프리저베이션을 하고, 한 3, 4개월 기다린 상태에 발치하고서요. 그러고 나니까, 그 발치화 속에 있는 뼈가 완전히 정확히 돼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어디에다 스탑을 줘야 될지 이제 모르고 이제, 그 안에 신경도 있는데, 그 7번이고, 굉장히 수술이,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스탑을 어디다가 두고 드릴링을 할 거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가 필요한 것이고, 특히 7번은 가이드가 필요하고, 옵셋은 9mm로 하고요. 그 다음에 짧은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이제 제가 많이 하고, 지금 이 경우는 506이니까 5.5 직경에 ALX IT 5.5 직경에, 이제 6mm 길이, 그 6mm 길이고, 커프는 3mm고, 그래서, 이제 35506 이렇게 맨 앞에 커프의 길이를 먼저 적고요. 5506 이런 식으로 코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심겠다 라는 거죠. 파이널 드릴은 4.0입니다. 5.5의 파이널 드릴은 4.0입니다. 4.0이면 우리 IS나 이런 거 치면은 4.5 임플란트의 파이널 파이널 드릴이죠. 4.5 임플란트의 파이널 드릴이 4.0인데 5.5 임플란트의 파이널 드릴이 4.0이다.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역시 가이드를 이용했고 이제 이 스타퍼라는 게 있죠. 스타퍼 요거는 길이가 1mm부터 4mm까지 있어서 우리가 이제 길이를 4mm까지도 이제 4mm 임플란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길이가요. 그래서 4mm도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럴 때 쓸 수 있도록 저런 스타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깊게 드릴링을 하고 만약에 5mm를 심을 거면 6mm 드릴링하고 6mm 심을 거면 7mm 드릴링하고 이런 식으로 좀 깊게 드릴링하는데 그 계산을 해가지고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심어놓고 보니 요 정도의 여기서 한 2mm가 떨어져 있고요. 떨어져 있고 그라프트한 본에 그라프트한 본에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제가 아무리 강심장이지만 저런 경우에는 뭐 이미디얼 로딩 하지 않습니다. 네, 당연하죠. 그라프트하고 4개월 기다렸다 그래서 그 본이 딱딱합니까? 그 로딩을 할 수 있는 컨디션은 당연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어놓기만 하고 뭐 15N이나 20N 얻으면 이제는 기다리는 겁니다. 4개월, 5개월, 6개월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경우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어디서 좀 많이 보신 그 엑스레이 같으신데 혹시 알아맞히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의 파노라마입니다. 허영부의 파노라마에 뭐 화려하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보시는 거는 이쪽에 46번이 세컨더리 캐리어스로 완전히 망가져서 이게 크라운이 탁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개월 기다렸다가 ALX가 나와서 이제 임플란트를 심어보자. 이제 그래서 제가 또 심어볼까요? 이제 뭐 우리 파트너의 허봉청 원장님을 제가 믿고 당신이 심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이제 했던 케이스인데 이거 한번 어떻게 심었는가 한번 보시면은 본 덴시티가 이렇게 좀 좋아 보이지 않고요. 좋아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septum이 굉장히 내로하게 뭐 이렇게 넓지 않고 밑에까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얇게 돼 있어 가지고 거기서 고정력을 얻기는 어렵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미디얼 로딩, 얼리 로딩은 제가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게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만, 뭐 최대한으로 만약에 13mm를 내가 심었다. 그러면은 뭐 크라운 로드 레이쇼 봐서 로딩도 할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심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스탑을 어디다가 둬서 얼마를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좀 적절하게 10mm 임플란트를 심고 적절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떠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일단은 심는 걸로 만족을 하자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만들고 바로 가이드 만들어서 실제로 이게 지금 한 길이를 깊게 넣으면 이게 뭐 11.5나 이제 13mm쯤 될 겁니다. 저게 13mm쯤 될 거고, 이게 지금 IT죠. IT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뭐 10mm인지 11.5mm인지 보시면 이제 알 거고요. 나중에 여기 지금 허용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본 덴시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뭐 D 한 3 정도 뭐 이 정도의 본 덴시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한 10N, 15N 뭐 얻어도 굉장히 잘 얻는 그런 경우이겠죠. 그래서 가이드 만들고 이제 여기 보시면 요게 지금 septum이죠. septum에 5.5를 심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넓게 나왔지만 확대돼서 그렇지 상당히 이게 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경우에 드릴링이 이렇게 빗나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평평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이 IP 드릴이라는 게 내비 가이드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IP로 먼저 쭉 드릴링을 해서 밑에 평평한 그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드릴링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틀어집니다. 그래도 한쪽으로 틀어지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요게 IP 드릴로 하고 나서의 모습인데 그리고 이제 드릴링을 했을 때 보시면은 한쪽으로 뭐 아주 정확하게 가운데 됐어요. 됐긴 했지만 어느 쪽이 본이 두껍고 얇으냐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그 방향으로 이렇게 아무리 가이드를 쓴다 해도 그 방향에 약간은 치우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밀하게 가운데 딱 심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다. 그런 거죠. 지금 이 상태의 거를 이제 사진을 이제 찍어 놓은 겁니다.
네, 그리고는 또 이제 ALX, 이제 정식으로, 사실은 뭐, 333니까 뭐 거의, 뭐 탭은 당연히 안 해도 되는데, 허봉천 원장님이 한번 이제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셉툼에다가, 이렇게 맥시 탭을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냥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이게 싸우면서 들어가면서 정확히 방향을 유지하고 심어주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탭을 하고 나서 봤을 때 이런 식의 정도. 그래서 여기 한쪽이 미지알 쪽이 약간 무너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식립이 된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서는 마지막에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5.5에 10mm를 이제 심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운데에 식립이 됐고, 등쪽에 그 셉툼에 이제 걸려서 심어진 걸 볼 수 있고요. 위에 보시면은 D3BL이라고 돼 있고, 3BL, 3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BL이 뭐냐면, CMI의 3이고요. 이 C의 D3 보이지만 컨택은 BL이 됐다. BL 컨택이다. 버코링구알 컨택이다. 그래서 D3, 본 덴시티 3를 적고 컨택 에어리가 BL이라는 걸 적은 겁니다. 그래서 D3BL, 그 다음에 다시 3BL, 그러니까 이게 이제 CMI의 M의 M도 3BL인 겁니다. 그 다음에 I는 3라고 되어 있죠. I는 3가 전체가 밑에 본에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죠. I의 본 덴시티도 3고요. 에이펙스 본 덴시티 3고, 전체적으로 D333인데 미지오 디스탈 쪽은 비어 있다. 요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적어도 저렇게 적어줄 수만 있다면 상당히 이제 인포메이션을 많이 준 거죠, 우리가. 그리고 30N이 얻어졌고, 이제 IST 밸류가 70에 플러스 2라고 한 건 뭐예요? 4mm가 이제 본 레벨에서부터 4mm 상방이 스탠다드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1mm가 길어져서 5mm가 되면, 아까 지금 우리가 커프가 3mm 심었죠. 근데, 그러니까 힐링을 이제 2mm를 끼웠으니까 전체가 5mm가 되죠. 그러니까 5mm 위에서 쟀으니까 1mm가 길기 때문에 플러스 2를 해주죠. 길면 길수록 수치가 그만큼 적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1mm가 길어질수록 수치가 2씩 줄어든다. 그러니까 플러스 2씩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70 플러스 2하고 70인데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온 게 70이면 70을 적으셔도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적게 나왔어 수치가? 내가 30을 얻었는데 왜 75가 아니고 70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때 이게 크라운의 길이, 이게 힐링의 길이가 길구나, 4mm가 이상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래 실제 스테빌리티는 이보다 높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주변에 이제 또 본을 채우죠. 이렇게 포월 디펙트인 경우는 주로 알로본, 이제 자가본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가본을 쓰게 되고요. 뭐 이 정도에서 그냥 놔둘 거냐? 그냥 놔둬도 조금 이제 힐링이 소프트티슈가 착 덮이면서 힐링이 되는데 조금씩 뼈도 나오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이때 이제 여기를 확실하게 실을 하려면 저는 S1본을 위에다가 덮습니다. S1본을 위에다가 믹싱을 해가지고 좀 되게 믹싱을 해가지고 위에 덮으면요. 정말 그 신기하게도 한 2주 후에 와서 보면 아주 힐링이 잘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자체의 뼈도 이제 아주 유지가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S1본을 제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번에는 그냥 네오본 알로그раф트만 채워놓은 상태입니다. 제 입속에 들어간 본이 이제 네오본이고요. 수술 장면이 이제 비디오로 찍혔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 파트너인 허봉천 원장님이신데,
예, 한간에는 허봉초 원장이 허영구의 뭐 아들 아니냐, 뭐 이렇게 예, 상상을 많이 하시고 나는 그런 줄 알았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치과 의사가 못 됐습니다. 그리고 딸도 하나 있지만 역시 치과 의사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 허봉초 원장님이 뭐 제 양아들이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우리 허봉초 원장님한테 제 이제 입을 벌리고 맡겼습니다. 제 얼굴 맞죠? 예. 저도 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거를. 예. 자, 제일 먼저 IP 드릴을 했네요. 예, 그래서 뭐 내가 힘을 좀 덜 주고 너무 세게 좀 살살해 뭐 이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자, 제일 먼저 참 이니셜 드릴링을 딱 하고 그 다음 또 드릴링하고 이렇게 하네요. 예. 거침없이 드릴링을 이게 보세요. 굉장히 정확하게 가운데 들어갔는데 좀 약간 미지할 쪽으로 밀려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러나 워낙 가이드가 워낙 이게 정밀하기 때문에 잘 이제 비껴나가지 않지만 그래도 비껴납니다. 이때 이제 어디로 비껴가겠구나 생각하고 그쪽으로 약간 드릴을 힘을 주고 밀어주게 되면은 조금 더 좀 굉장히 아주 훌륭하게 가운데를 정확하게 관통해서 드릴링한 것을 볼 수 있고 아주 훌륭합니다. 거기다가 또 그냥 프리핸드로 바로 탭을 하시네요. 저것도 보면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을 스스로 혼자 하고 계신데 저것도 비디오까지 이렇게 찍게 거기를 열어주시는 것도 대단한 거고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그리고는 손으로 심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핸드패스 이용할 때는 이제 제시대로 들어가야 되니까 약간 흔들어주면서 이게 빡빡하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쉽게 들어가는지 확인해. 처음부터 빡빡하게 들어가면 방향이 틀어진 거죠. 네. 아주 훌륭하게 잘 심었습니다. 지금 저도 제가 심었다 그러면은 저렇게 마지막 파이널 딜도 저는 손으로 안 하고 핸드패스 썼을 텐데 지금 이제 한 35 정도의 30에 35 정도가 나왔습니다. 뭐 좀 긴 임플란트 뭐 12mm를 심을 수도 있지만 내가 뭐 바로 로딩을 할 거 아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심고 주변에 지금 네오본을 채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커프를 얼마나 정할 거냐. 그러면 본 레벨을 정하고 진지바 레벨을 정해서 진지바 레벨에서 2mm 하방 그러니까 2mm를 빼면 나머지 3mm 이런 식으로 커프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커프의 길이를 결정하고 적어도 2mm 하방의 임플란트 마진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면은 일주일 후의 모습이고 이제 어차피 로딩은 좀 기다릴 거다. 기다릴 때는 확실하게 기다립니다. 무슨 뭐 애매하게 안 합니다. 일단은 그냥 4개월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주변부 보세요. 전부 다 이거 뭐 크라프트 본이죠. 이것도 크라프트 본이죠. 뭐 여기에만 좀 고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기다린다. 내가 진짜 로딩을 확실하게 해야 되면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좀 더 넓은 임플란트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구전력을 얻어내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6mm 또는 6.5, 7mm의 직경이 이제 있다 그러면 이거로 내가 12mm 정도 내가 딱 심겠다. 뭐 이 환자가 멀리서 왔어. 근데 해야 돼.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4개월 후에 이제 테프리프 크라운이 들어갔고 ISTB를 보게 되면 72에서 82가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다렸고 센팅이 잘 돼가지고 이제 ISTB 그 애니책 밸류가 올라간 거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고요. 지금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데 이제 3개월 후에 또 모습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아주 뭐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이제 티피컬한 ALX, 엑스레이 모습이 보이고 있고, 소프티슈 그 힐링은 아주 상당히 좋고요. 상당히 좋고, 오클루절 스크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속 제 입에 있기 때문에 뭐 피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지금 계속 제 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는 거고요. 상하게 상하게 요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16번인데 이제 제가 몇 년도에 했습니까? 2019년 그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10월 달에 제가 코엑스에서 라이브 서저리를 했던 케이스거든요. 이게 제 입에 제가 직접 SCA 키트를 이용해 가지고 상악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임플란트를 제가 직접 심은 거 비디오 여러분 다 보셨죠? 그거죠. 그거에 이제 지금 현재 19년도니까 벌써 이제 6년째 되고 있네요. 6년째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임플란트를 심고 그때 김종혁 원장님께서 좀 이제 도와주시면서 마지막에 보철도 템포라리도 만들고 템포라리를 당일날 바로 만들어가지고 끼워줬죠. 끼우고 그거 가지고 제가 1000명의 그러니까 외국의 치과의사들 앞에 나타나서 그 축하주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역시 지금 이제 그거에 어떻게 됐느냐. 물론 이때는 이제 발치와에 심은 건 아니고 이제 힐드리치에 심었고 그렇지만 상악이지 않습니까? 상악 구치부예요. 그러면 뭐 본 덴시티 한 D3본 정도 됐을 거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크래시투 CMI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는 걸 보셨을 거고요. 그래서 40뉴턴 얻어낸 거를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40뉴턴 얻어내고 뭐 약간의 한 사이즈 언더사이드 링을 하고 사이너스 뚫고 들어가서 이제 그라프트를 이제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는데 이제 SCA의 S리머가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라프트까지 했고 마지막에 임플란트를 딱 심어서 이제 이미디얼 로딩을 6번에 상징적으로 했던 그런 케이스잖아요. 제가 이거를 미러를 보면서 미러를 옆에 요만한 미러를 갖다 놓고 이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드릴링을 하고 임플란트를 또 직접 심고 이렇게 했던 거 바로 그 임플란트입니다. 네. 그때는 뭐 제가 뭐 제 솜씨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 이미디얼 로딩 아니죠. 바로 가이드가 얼마나 정확한가 이제 그걸 위해서 처음으로 바로 가이드를 런칭할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직접 체어 사이드에서 바로 가이드 찍고 바로 또 이제 플래닝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플래닝하고 그다음에 밀링기로 밀링을 해서 띄워가지고 수술한 그 장면이 2019년 10월에 생생하게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이제 6년이 지난 후에 소프티슈의 힐링이라든지 이제 이런 본의 모습이 아주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요게 이제 교합이죠. 요게 교합이죠. 요게 6번 상하 6번이고 이번에 이제 하악에 심었던 거죠. 이건 하악이고 얘는 상악이고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 투 임플란트 교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행을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뭐 다 된 관계로 여기 더 진행시킬 수가 없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다음번에 보여줄 케이스가 이것도 좀 아마 익숙하게 보이실 텐데 어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 입이에요. 이게 이제 어릴 때 이제 제가 이제 좀 개구장이여가지고 그 6학년 때 이제 놀다가 앞니가 부러지고 그래서 그때는 돈도 없고 너무 가난했었기 때문에 치과도 못 가고 이렇게 부러진 상태로 제가 그냥 이 성인이 될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기가 싫었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갈수록 별로 보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반이 딱 크라운이 부러졌는데
그게 이제 20 이걸 거예요. 이건데 반이 딱 부러졌는데 아니죠. 이게 11번이네요. 11번이 반이 딱 부러졌는데 이게 점점점 밀옵션이 일어나면서 그냥 이 크라운끼리 맞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그때는 이제 제가 영구란 소리를 들었어요. 아, 이거 없으니까 영구죠.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대학교에 이제 치과대학에 와서 이제 갑자기 여기 시스트가 이렇게 크게 있는 거를 이제 발견하고 그 시스트를 또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포스트하고 그렇게 해서 2개의 크라운을 이제 씌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인 거죠. 그런 기억에서 이제 벌써 이제 30년, 벌써 40년이 지났네요. 40년이 지나고 이제 망가져가지고 이 2개의 치아를 이제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요거 어떻게 했는지 이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